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당, 국민의힘, 양강 후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앞서 살펴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양당 의원과 함께 대선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윤석열 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서 각자 텃밭 따지게 나선 모습입니다.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과 영남을 찾았는데 먼저 호남 향한 이재명 후보, 아직 호남 민심을 다 잡진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주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예. 호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저희는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거나 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호남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미약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금 더 낮게 우리 호남 시민들을 향해서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이후에 지지율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제 호남 지역에서 호남 홀대론,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 공세 펼치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도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어떤 득표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까? 네,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민심에서 확실히 호남에서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전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 확실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희 당에서 물론 최근에 아주 일부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호남을 향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걸 이제 인정하고 국립묘지를 만들고 했던 것이 사실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여수 엑스포 이명박 정부 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호남 동행이라고 저도 호남 동행의 전북 장수군 지금 명예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수재 때부터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호남에서 어떤 진정성 같은 걸 좀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소수당입니다. 민주당에 180석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 통합, 국토 균형 발전, 여야의 협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큰 민주당의 거대한 폭주기관차 같은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국민 통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 대한 구애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승부수라고 해야 될까요? 광주 복합 쇼핑몰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때와 장소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밝혔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다음에 광주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와 장소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기업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한 장소가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예. 전통시장인 송정 매일시장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주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주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는 그리고 60%가 가까이 되는 60만 인구 정도 에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작정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호남 발전을 위해서라면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은 동의하고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저런 공약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혹시나 호남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변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후보 TK 지역 방문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 지금은 구미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유세 현장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금 구미역으로 이동해서 유세차 올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올라서 손을 잡고 있는데요. 네, 이 앞서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또 이어서 구미역으로 이동해서 유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유세 현장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좀 또 사진도 찍고 또 시민들과 함께 대면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후에 또 유세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리고 국민 시민의 손으로 네,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함께한 당원들, 의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악수에는 연단으로 올라가서 유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주말을 맞아서 텃밭 따지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또 행보를 저희가 리포트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번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TK를 훑는 일정입니다. 경북 상주와 김천에서 유세를 펼쳤고 조금 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 지금 구미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항상 유세 현장에서 하는 모습들이 있죠. 지금 네,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공정과 상식의 나라 되찾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와 함께 정권 교체 이루어낼 사람 누구입니까? 네, 살려낼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인원 윤석열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구미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곳 구미는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산단을 지정하시고 섬유, 기계, 전기, 전자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떠나가서 우리 시민 여러분 좀 섭섭하시죠? 저 이 윤석열이, 여러분이 키워내신 윤석열이 구미의 제2의 영광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국민 갈라치기와 지역 갈라치기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온데간데 없고 좋은 기업들도 결국 이 경북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각종 규제와 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대기업에서 이쪽에 공장을 짓고 직원들이 정주할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제가 제도를 개혁하고
이 구미와 경북에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정주 여건 만들고 지역의 제2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여러분들 뵙기 전에 지금은 구미시로 편입됐지만 과거 선산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과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룩하신 분입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 사회 혁명 이론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혁명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식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만 이 경제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이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 코로나 방역 대체의 위기 이런 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유능한 경제라고 하는데 3억 5천만 원 들고 온 사람에게 그 일당에게 8,500억을 배당해주는 이런 부정부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특권과 반칙에 유능한 것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국민의 돈을 개인적으로 마구 써대는 거 요새 TV에서 보셨죠? 자기 옆집에 산하 공공기관의 돈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알 수 없는 집을 마련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제가 TV 토론 때 물어보면 36개 주연랑 치면서 동문서답하는 거 보셨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와서는 네, 이전 뉴스에서는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 연결해 드렸고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 즉 구미에서 유세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퍼컷이 한번 나오나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영남권 민심의 향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영남권 민심의 향배 아주 요즘 사실은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정합니다. 예. 시대의 정신,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람을 뽑자는 이런 게 높고요. 지역이라고 다 몰아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 저희 부산, 경남, 울산, 예. 경남, 부산, 울산의 경우는 벌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굉장히 공정한
그리고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한 이런 그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난 5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정권 교체 의지가 높고 경남, 부산, 울산의 경우 그 정권 교체 의지가 그 서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그때 보면은 서울에서 여론조사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앞서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본격 유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 후보들의 거친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무엇이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나의 작은 불편을 못 견뎌서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그런 큰 규칙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진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마스크 벗고 싶은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윤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유세 현장에서도 연단에 올라가자마자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이 부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오늘 10만 명이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소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1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상을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발언이 소도둑 뭐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 앞서 윤석열 후보 현장에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발언 수위를 높였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양당 후보의 발언의 수위가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민주당이 주로 이제 성공을 많이 취하죠. 우리 당은 뭐 이렇게 사실 이런 이런 그 프레임 걸기라든 이런 건 참 민주당이 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뒤따라하고 널치고 그러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파시스트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이 바로 이 파시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볼셰비키들의 그런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전선동을 전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체제의 전복의 도구,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내부의 불만을 상대방의 국내 다른 예컨대 유대인을 큰 무슨 하늘이 내리는 무슨 큰 적인 양 이렇게 해서 하다든가 뭐 그런 수법은 역시 군국주의자로 이어져서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 교포들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선동해서 되게 그 큰 희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편을 가르고 사실과 관계없이 편을 가르고 근데 지금 왜구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토착 왜구라 그러고 우리 그 개헌 정부 우리나라 재헌 정부가 전부 독립운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일파라 그러고 점령군이라 그러고 이런 사실과 다른 선동과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그런 편가르기와 이런 선전선동을 전복과 체제의 바꾸는 이런 수단으로 썼던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지양해야 되고 이제 민주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비판은 정당한 비판은 하되 어떻게 딱 찍어가지고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토착 외구가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점령군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편가르기, 그런 식의 또 적폐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예. 지금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파시스트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어떤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은 뭐냐?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뭐 파시스트나 뭐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발언들이 사실상의 뭐 선동가라는 이야기를 그 민주당에게 씌우기 위해서 저는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이 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북에 가서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보복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구속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고 그 이후에 촛불 정부 이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정치 보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본인이 그 박근혜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것을 오히려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좀 공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선대위 대변인 이야기인데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 왜 재검토했느냐.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곽상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지금 예. 그 선대위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요. 4가지 의혹과 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예. 그중에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신 이후에 예. 2012년에 그 윤석열 지금 후보고 당시에는 수사과장인지는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예.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재검토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왜 재검토를 했느냐, 혹시나 그 여론을 한번 보기 위해서 꺼내든 것이 아니냐, 정말로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랑 거리가 먼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대갚아 준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 보복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국회가 정치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은 국회가 탄핵하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책임을 윤석열 당시 검찰 책임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영남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들까지 인기를 큰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자기를 임명해 준 권력을 상대로도 똑같은 척도로 부정과 부패 또 그리고 그 내로남불을 과감하게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는 것은 그런 어떤 공정과 상식, 정의, 법치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떤 사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안들에서 저희들은 윤석열 그 후보가 지금 약속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뭐 원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마디 한다든가. 다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그 사람 어떻게 돼갔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고 법무부가 움직이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을 다시 수사하면서 없는 영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가 끝나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사업을 중단시킨 뒤에 그 중단시키는 불법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사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김없이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자꾸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하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겠다. 이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금방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이나 총리처럼 이제 다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통제를 국회에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랑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오로지 법과 만약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난번처럼 여야가 같이 뭐 탄핵을 할 경우에 그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적폐수사 발언 이후에 사법정책 공약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 추이에서는 여론조사 추이에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다시 또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 적폐수사 발언으로 주춤했던 상황에서 다시 앞서는 결과도 있고요. 또 오찬의 접전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상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5.2%, 윤석열 후보가 39.2%, 양강 후보의 차이가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하면서 34%,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 두 후보 차이가 7%포인트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적폐 수사 관련 발언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박빙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승하는 추이, 이 추이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 5년간 정말 겪을 만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에 날 정도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대로 우리말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시달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권 교체 참 그게 높습니다. 지금 저희 뭐 국민의힘이 잘하거나 또는 우리 후보가 월등히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도 1년 전에 정치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차출된 셈이죠. 국민들에 예. 의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다만 이 정부가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여러 정권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실망을 시키니까 과연 저 당은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정권은 교체해야겠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잘할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잘할 것이냐에 대한 예. 아직 확신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컨대 검찰을 절대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 진심 같은 것을 좀 더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전영교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느 선거 때보다 양당이 굉장히 박빙 구도로 가지 않을까, 양자 박빙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권 교체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 말씀하셨다시피 잘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들께 비전을 얼마만이나 제시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 비전을 얼마만큼이나 잘 알려줄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금 그 여론조사 추이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지금 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언론들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세장 보면 한 곳에서는 큰절로 사과하고 한 곳에서는 율동, 이거 억지다, 한결같은 모습 보여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선대위에서도 어떤 선거 전략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기민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충분히 기민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시고 행동력이 뚜렷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한마디를 해주게 되면은 당에서는 기민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국민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이낙연 대표의 그 신중함을 그 당에서는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쓴소리와 그리고 원팀 정신에서 나오는 이런 자기의 같은 경우에도 모두 수용하고 함께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단일화 이슈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내일 오후부터는 유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데 자진 사퇴로는 일단 일축을 했고요. 또 주말 동안에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서 회동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결국 그 국민에 의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 진행될 경우에 합당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할 만큼 예. 왜냐하면 지금 10가지 대표 공약 중에 보면은 10가지 대표 공약 중에 상당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는 거의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이 정권 교체를 해서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분열보다는 통합, 힘을 합치고 또 최고의 전문가를 적주에 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종종 말을 자주 바꾸는 이재명 후보조차도 이제 다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믿더라 또 이러실까 봐 참 겁이 나기는 한데 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바로 저는 국민을 위한 또 하필이면은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국민의 의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에 의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윤, 안 두 후보가 만들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1%가 달라서 마지막까지 합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각에서 나오는 단일화 여론을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중도 사퇴론을 일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대선에서도 보였다시피 경쟁 후보들 간에 손잡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단일화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 권력 나눠먹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굉장히 반대했던 것으로 국민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온갖 비난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깎아먹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상황이 변하니까 갑자기 통합 그리고 당대당 통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의지를 표시를 했고 그것을 국민과의 약속까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후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 양당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한 후에 대구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좀 유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이 민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 국정농단의 가해자로서 이제 구속이 되었던 분이시고 사실 사면을 받으셨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구속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정말 후보의 그 가능성을 면면히 보고 선택하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목은 하면서도 나오는 것보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또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있을 것이고 또 지난 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이제 고령입니다. 고령인데 여러 지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크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우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워낙 평생을 젊은 나이에 사실은 공부하고 유학해서 개인적인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에 갑작스레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공공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또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탄핵 과정에서 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힘 플러스 국민의힘 전신과 또 여야 모두가 탄핵한 것이 있고 그런 정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 것들은 차차 어떤 또 복귀가 있겠죠. 예. 이쯤에서 여야가 좀 공방 나누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옆집 논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영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이면은 경기도시개발공사인가요? GH라고 했습니까? 그 숙소가 왜 그 옆집인지 그리고 옆집 주인이 또 누구냐면은 그 해경궁이라고 별칭되지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아주 절친한 사이고 같이 미국, 카나다도 같이 갔다 온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독신자 숙소 이런 것들은 그 4명씩 사용했다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고요. 또 거기다가 마침 그 배모신가요? 그 공무원을 그 도지사 시장에 어떤 마치 집안일 시키는 집사처럼 부렸던 그것 때문에도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분들 간의 대화를 보면은 무슨 기생충이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시키느냐 했더니 이번에 그 퍼즐이 그것이 옆집으로 가서 누군가 단체로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불법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다 이렇게 공세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님 변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신데 예.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직원이 4분이 사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도시공사가 예. 그 숙소가 직원 숙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 옆집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말고식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초박 영수증 의혹을 대면서 뭐 10인분을 시켰는데 그 옆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먹게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팩트만 체크해 보면 영수증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6월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합숙소 전세 계약 시점은 2020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로부터 굉장히 먼 시점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치 혐오를 유발시키는 정치 공세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니면 말고식 공세는 멈춰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공세는 멈춰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또 무속 논란도 공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서도 주술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지금 현재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전용기 의원님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무속 논란을 떠나서 그 신천지와 관련된 경선 개입 논란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 논란, 그러니까 소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그런 굉장히 볼성 사나운 그런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요? 그 제사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혀라. 혹시 연등에 이렇게 이름 올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대통령 이름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대통령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밝히면 될 일이지 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느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최영두 의원님께는 오늘 또 이준석 대표가 크라켄으로 불법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직 경남지사가 구속돼 있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술의 진화라든가 또 워낙 선거가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도 민주당이 능합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를 늦출 수가 없고. 다음에 주술 논란 때 얘기는 신천지 제 부분은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면 압니다. 검찰총장이 뭐 공연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30만인가 있는 걸 갖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모두 숨어버릴 것이다. 숨어버리면 추적이 힘들다. 추적이 힘들면 방역이 힘들다. 그 때문에 좀 조심해달라 그랬고 그래서 더 대검과 검찰에 다 동원해서 과천에서 본부에서 그 자료들을 모두 포렌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차근차근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죠.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 첫 주말을 앞두고 양당 의원들과 현재 후보들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